국제경영에 관련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해가지고 와일드 책에 제가 한 학기 강의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국제경영에 대한 총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미리 수업을 듣기 전에 예습을 할 수도 있고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할 수 있는 총정리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국제경영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챕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9판으로 설명을 드리고 8판 내용도 참고하고 그러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 음성이 좀 그 파열음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집할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파일들을 다시 업데이트 해 가지고 그 음성을 좀 인핸스드 해 갖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총정리하는 영상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간략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챕터 1에 글로벌리제이션 프리뷰 해갖고 중요한 사항을 목차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갖고 7장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에 관련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는 국내 서적을 중심으로 핵심 위주로 국제 재무를 설명드렸어요. 다음으로 11장에서 인터내셔널 스트래티지 앤 오거니제이션을 보는 것 같이 설명을 조금 있다가 핵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2장에 Analyzing International Opportunity 해가지고 해외시장 기회 분석 방법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진입 방법에 대해서 13장에서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국제 마케팅 그리고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 관리 해갖고 해외 생산 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해외 고용과 인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수업이 이론적인 거 이외에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북경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사례가 2개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제가 사례를 매주 75분 분량에서 추가적으로 사례는 업데이트 해갖고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교양 영상들 좋아하는 것들 좀 올려드렸어요. 부자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25분 내외 1차 시 25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 이후의 영상들은 제가 편집을 해 가지고 25분 내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오버되는 거는 괜찮은데 모질할 때 그러니까 1분 뭐 20초 모질하고 그럴 때는 새로운 영상들을 좀 끼워 넣느라고 엉뚱한 거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이 국제경영을 통해 갖고 제가 이 책은 이론적인 핵심적인 내용들 설명드리고 그 이외에 생략한 거는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론 이런 데서 좀 추가적으로 많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 영상은 국제경영론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론에서도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전에 찍었던 뒷부분의 영상들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쭉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께 국제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요약해갖고 핵심 위주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 각 챕터별로
프리뷰를 보시면서 국제경영의 첫 시작하는 챕터별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 개요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장에서 글로벌리제이션 해가지고 세계화 또는 지구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화라는 것은 글로벌화라고 한국말로도 하는데, 정치, 문화, 경제 및 기술의 인터디펜던스, 상호 의존성이 국가 간에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글로벌화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죠. 이 글로벌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과 생산에 있어서 세계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시장에 있어서는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킨다든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한다든지 사람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생산에 있어서의 글로벌리제이션의 특징과 장점은 낮은 노동 비용 접근이 가능하고요. 해외에 있는 전문 기술 습득이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생산 투입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해외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을 하게 만드는 동인, 요인에는 투자와 무역 장벽의 철폐, 그렇죠? WTO라든지 가트, FTA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와 무역 장벽이 많이 철폐가 되고 있고요. 또한 기술의 발전, 인터넷이라든지 제4산업의 발전 등은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글로벌화는 우리의 job and wage, 직업과 임금, 문화, 주권, 소득 불평등, 노동, 환경,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찬반론의 그 논쟁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반대냐 찬성이냐, 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논쟁거리가 되고 그에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챕터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교역 환경에 관련돼 갖고 2장부터 6장까지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우리 책은 원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이번 학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챕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챕터 7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현재 해외 직접 투자 동향이 국내외적으로 아세안 지역이라든지 중국 동향 어떻게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국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 시장 불안전성 이론, 절충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이클렉틱 시어리, OLI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 이런 설명 이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통제권, 의사결정권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소싱을 해가지고 원자재를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생산비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요. 고객에 대한 지식, 해외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외 소비자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자들은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해외에 직접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부나 해외에서 많이 그 직접 투자에 관여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 수지 개선이라든지 자원 획득이라는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 직접 투자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과 그
그 다음에 사양산업이라든지 유해산업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산업은 해외 직접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죠. 이 리스트릭션을 하는 방법과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들을 호스트 측면이나 그다음에 본국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갖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제라든지 금융, 인프라, 소유권 제한, 성과 요구, 차별적인 세금, 유생 검열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모션과 리스트릭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호스트 입장인지 홈 컨트리 입장인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국제경영관리 실행 파트 중에 하나인 국제재무관리는 원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임성훈 교수님의 표준 국제경영책에서 핵심만을 설명을 드렸고요. 국제경영과 재무의 연관성,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의 조달, 국제거래 및 프로젝트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국제재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적 환노출 관리 기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칭 기법과 비해칭 기법이 있는데 해칭 기법은 선물 계약과 자금 시장 해칭으로 나뉘고요. 비해칭 기법에는 리드 앤 레그 그리고 네팅 기법을 통해 갖고 거래적으로 일어나는 환노출을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국제재무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국제경영 안에서는 요거 제 수업에서는 요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챕터 11장에서는 International Strategy and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경영 전략과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국제 경영 전략 한 학기 동안 나중에 과목에서 배울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조직 구조까지 배우는데 한 학기에 배워야 될 것들을 여기서 핵심적인 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기업의 전략을 짜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고 핵심 역량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핵심 역량의 개념은 바로 밸류 체인 어널리시스를 통해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부가가치 사슬을 통해 갖고 기업이 본원적인 활동과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면 우리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략의 최고 수준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멀티내셔널 스트래티지나 글로벌 스트래티지나 이 2가지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멀티내셔널 스트래티지는 각 국가별로 현지화시키고 적응화시켜가지고 커스터마이즈된 제품들을 공급하는 전략을 이렇게 멀티내셔널 스트래티지라 하고요. 글로벌 스트래티지는 표준화된 제품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원가 절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걸 글로벌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수준의 전략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성장 전략, 두 번째가 축소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정화 전략,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복합화 전략. 이 4가지의 이제 기업 수준의 전략이 있고요. 그 밑에 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가 우위 전략, 두 번째 차별화 우위 전략, 세 번째 집중화 전략인 포커스 전략을 비즈니스 레벨 전략 3가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좀 파악을 나중에 더 해보시고요.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조직 구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국제 부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국제 지역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국제 제품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하고 있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있어요.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국제 지역 조직과 국제 제품 조직 구조가 섞여가지고 매트릭스로 엮여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업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조직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조직 구조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국제 경영 전략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제가 이제 글로벌 경쟁론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경쟁론에서는 국가의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 바이오 산업, 조선, 해양, 의류, 농업, 다양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 산업들의 경쟁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 기업 자체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제품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글로벌 경쟁론에서 다루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12장에서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욕구와 국가별로 경쟁력이나 환경 요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것들을 미리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장과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측정하는지 측정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시장 조사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는가, 그죠?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시장 조사 기법들을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통계적 기법까지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 13장에서는 Selecting and Managing Entry Mode라고 해갖고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의 관리와 선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해외 시장 진입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무역에 의한 방식, 두 번째가 계약에 의한 방식, 세 번째가 투자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출입에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우리 계약에 의한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턴키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컨트랙트,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방법에는 해외 간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그 다음에 M&A라든지 조인트 벤처,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인 요소인 통제와 시간, 경험, 비용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14장에서는 국제 마케팅 분야에 관련된 포피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었고, 국제 마케팅 수업 시간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뭐 포피 중에 프로덕트, 제품 전략,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프로모션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프로모션 전략,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은 플레이스, 유통 전략, 그 다음에 프라이싱에 관련된 가격 전략, 이렇게 우리가 14장에서 배웠고요. 뭐 여기에는 뭐 이전 가격이라든지, 유통에 있어서 푸시 앤 풀 전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메시지의 전달이라든지, 제품의 디자인, 기능, 그 다음에 제품 자체의 특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품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15장에서는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갖고 국제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이제 생산 그 관리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외주업체에 소싱을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려 요소에는 원료는 어떻게 조달하고, 중간재는 어떻게 획득하고, 그 다음 가용성, 수용 정도, 그 다음에 비용 문제, 통제권 문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산에 있어서의 우리 중요한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운송비라든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적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생산성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큰 비용들을 어떻게 차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빌려온다든지 내부 자금 금융, 인터널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전 가격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국제 생산 운영 관리는 다양한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우리가 바로 국경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관리에 대해서 사례를 시청을 하고 배웠었어요. 다음으로 Hiring and Managing Employees, 이게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갖고 국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인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기억나시죠? 스태핑 팔러시 해갖고 고용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스노센트릭, 자민족 중심주의적 고용 정책. 그 다음에 폴리센트릭, 현지인을 고용하는 현지화 고용 정책. 그죠? 그 다음에 지오센트릭, 글로벌 스태핑이다 이렇게 부르고, 유능한 인재를 국적에 상관없이 채용하고 고용하는 게 바로 글로벌 스태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내셔널 리크루트먼트라든지 엑스패트리에이트 매니저를 선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파송 근로자들의 자질 어떤 게 있는지 기억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개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라든지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며, 전 세계적인 레이버 매니지먼트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재 관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데 취직 또는 이직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AI를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인사를 추천하고 인재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북경 현대자동차 생산과 구매에 관련된 국제 경영 활동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그 성공 요소가 뭔지 봤을 때 노무 관리 및 현지 기술 이전의 중요성,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로봇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었고요.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불량품을 어떻게 줄이고 현지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업체와 동반 진출을 통해 갖고 원가를 많이 절감을 했다. 뭐 이런 전반적인 핵심 요소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아갖고,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으로서 국민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제조업체인데, 요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AI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야 되고,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경쟁력을 쌓고, 기존의 내부 인력들이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내연기관 제조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4차 산업에 관련된 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이런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발이라고 해갖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A와 B를 합쳐가지고 C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A 따로 B 따로 이때보다 C가 합성 융합이 됨으로써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연필이 있고요. 여기 지우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연필과 지우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연필 지우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펜이 있고요. 여기 후레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합치면 후레쉬 볼펜이라고 해서 어두운 데서도
볼펜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뭐 하여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익히도록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도 기존의 수소차나 전기차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 전기차들 자체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소 전기차를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여기 적극적으로 내부 개혁을 할 것인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논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게재를 한 거를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랑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번 학기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